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직 전동기의 원리를 배우지 않아서 사단원 아니 사단원이래. 2단원의 사단원이 끝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우리가 간이 전동기를 만들어 보면서 전동기 원리를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대면 수업 때 이제 수행 평가를 하게 되겠죠. 수행 평가하고 간이 전동기 만들고 그러고 이제 그 내용을 배우고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울 건 전동기 원리 빼고는 이제 배울 건 다 배웠어서 이제 식물과 에너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의 목록 이제 온클 강의 목록란에 이제 선생님이 식물과 에너지에 대한 그 프린트를 한 장 올려놨을 테니까 한번 보면서 봐도 되고 그냥 교과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막 그냥 중요한 부분 한다기보다는 약간 여는 느낌으로 할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122쪽을 펴볼까요? 122쪽. 네. 자, 일단 식물과 에너지는 이렇게 4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와 자기가 워낙 헬이었다 보니까 좀 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사실 뭐 생물 전공이니까 이 부분이 훨씬 익숙하고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좀 될 수 있는 한 진도에 방해가 받지 않는 한 우리가 이제 또 기말고사 쳐야 되니까 진도를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이제 최대한 실험도 많이 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대면 수업 때만이라도 좀 실험 많이 하고 온라인 클래스 때 진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이렇게 4단원인데 지금 광합성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우리가 뭐 해 나오면 그냥 장난으로 광합성 하러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광합성이라는 게 뭔지라는 거, 그다음에 증산작용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건 또 뭔지, 그다음에 식물의 호흡,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만을 호흡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호흡도 있죠. 이제 그런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 산물의 이용. 광합성을 해서 어떤 생산물이 나오는데 그 생산물을 식물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122쪽에 보면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 감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죠.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한 감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잉카인의 식량이었던 감자는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에는 땅속에서 빠르게 자라는 감자 줄기와 50개 이상의 감자가 줄기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악마의 장난이라 생각하여 먹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에 큰 흉년이 들어 먹거리가 없게 되자 감자를 먹기 시작했다. 이후 감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요한 식량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감자가 조선시대에 들어왔단다. 네, 우리나라에는 감자가 조선시대 때 들어왔고 뭐 처음에는 악마의 식물이라 너무 한 감자가 줄기인 건 알죠, 얘들아? 감자가 줄기의 변형이에요. 감자는 줄기의 변형. 그럼 맨날 우리가 감자랑 헷갈리는 고구마는 뭐의 변형일까요? 고구마는 뿌리의 변형이야. 그래서 뭐 감자를 덩이줄기라고 하기도 하죠. 뭐 덩이로 생겼으니까. 근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감자는 약간 보면은 매끈하죠. 표면이 매끈한데 고구마는 보면은 막 이렇게 털 같은 게 달린 것도 있어. 그건 뿌리털이 막 달린 거죠. 왜냐면 고구마가 원래 뿌리였기 때문에. 근데 감자는 원래 줄기였기 때문에 매끈하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감자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감자 너무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튀겨 먹거나 이제 감자 튀김, 감튀로 먹거나 아니면 이제 다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맛있죠? 뭐 이렇게 프링글스 이런 것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잉카인의 식량이었던 감자는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네요. 잉카인의 식량이었던 감자가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유럽으로 건너갔대요. 그래서 이 잉카 지역, 이제 옛날에 잉카 문명, 지금은 이제 멸망했지만 잉카 문명에서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럽인이 이 감자줄기가 50개가 달리는 걸 보고 이제 악마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유럽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감자를 먹기 시작했대요. 뭐 그때는 이제 나무 뿌리도 캐먹는데 감자가 뭐 악마의 그런 열매인 게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배가 고프면. 그죠?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요한 식량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그 우리나라의 철종. 우리나라 철종 거의 뭐 마지막 임금, 그 마지막에서 5째 안에 드는 임금 아닌가요? 그죠? 선생님 역사는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서 5째 안에 드는 뭔가 조선 후기의 임금이죠. 약간 무능했다고 알려진,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던데 선생님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철종 이 사람이 강화도령, 그죠? 강화도령 철종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때 한번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죠. 감자를 구황작물로 심으라고, 얘를 심으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내려져요. 왜냐면 감자는 되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많이 자라잖아요. 지금 50개씩 달리니까. 그래서 감자를 구황작물로 해서, 구황작물은 이제 뭔가 환란을 구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구황작물, 그래서 뭔가 이런 가뭄 뭐 이런 대환란 시기에 우리를 구해주는 작물로서 감자를 흉년에 이제 많이 심어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감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식물이었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지금도 많이 먹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은 지금 현재도 많이 먹는 걸로서 맛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죠. 감자의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감자 보통 전분이라고 하는데 녹말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뭐 탄수화물 덩어리죠. 그래서 살 빼려면 감자는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자, 식물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고 생명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123쪽. 네, 123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식물의 생명 활동을 관찰해 보자라는 이제 활동이 있죠. 네, 뭐 이 활동을 뭐 직접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오늘 같이 살펴보고 이제 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채워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동영상 보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이게 짧은 동영상이네. 아니 이렇게 짧은 동영상인지 몰랐어요. 자, 보면은 지금 감자가 어떻게 됐어? 우리 이거 감자를 좀 심어볼까 나? 혹시 모르니까. 이 감자 심는 거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데요. 감자는 단순히 물에만 담가놔도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감자 싹, 그래서 뭐 감자 싹 잘라내야 된다, 여기 독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감자 싹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감자 심으면 진짜 잘 자라요. 자, 그래서 감자의 한 살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보면은 저 이렇게 지금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싹이 나는 거죠. 감자에서 싹이 나고, 이 감자 싹은 이제 독성이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된다. 인간에게는 좋지 않다. 그다음에 잎이 나고, 이 싹에서 잎이 나겠죠. 그다음에 잎에서 꽃이 피고, 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자의 생식기관인 거죠. 생식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식기관이라고. 그러니까 동물도 생식기관이 있잖아요. 생식기관은 이제 교배를 하고 자손을 낳는 데 쓰이죠. 얘도 똑같아요. 감자나 뭐 여러 식물들의 꽃은 곧 생식기관이어서 교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손을 낳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감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싹이 자라면서 어리고 하얀 뿌리가 나온다.
왜냐면 감자는 줄기이기 때문에 뿌리도 나야 되고 싹이 자라면서 잎도 나야 되는 거죠. 줄기. 감자가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싹도 이런 식으로 나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싹이 위로 길게 자라면서 여러 개의 잎이 나고 많은 수의 뿌리도 함께 길게 자란다. 뭐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감자 줄기가 더 길게 자라면 끝부분에서 꽃봉오리가 뿅 나타나고 꽃이 핀다. 그리고 줄기에 여러 개의 감자 알갱이가 추가적으로 달리고 점점 굵어진다. 얘가 결국 뭐 열매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왜냐면 얘는 줄기니까. 근데 뭐 어쨌든 열매 개념으로 약간 추가적으로 여러 감자 알갱이가 달리는 거죠. 감자에 저장된 양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하면 광합성이 일어나고 포인트만 짚어주는 거야. 광합성이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양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자가 아까 녹말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녹말로.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녹말을 만들 수 있나? 사람 녹말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은 좀 다른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탄수화물 녹말을 먹으면 안에서 녹말을 막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서 걔를 뭐 설탕이나 그런 걸로 다시 합성을 해서 쓰는 느낌인 거죠. 근데 녹말은 잘 안 쓰고 이제 뭐 지방산, 뭐 지방이나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 사람이 녹말을 잘 만들진 않지만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감자는 이 녹말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산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빛을 쬐는 게 광합성이 아닌가 보다. 그지?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지금 저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공기 중에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에 의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블라블라블라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생산물 이게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인가 보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이고 넘어가지 말아라. 자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실제로는 여기 들어갈 게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이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식물 안에서 녹말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더 산물이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요게 광합성의 개괄이고 이제 정말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배워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어떻게 실험으로 증명했는지 그 실험 과정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실험 과정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질문은 감자가 자라는데 잎이 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이걸 잘 하려면 이제 이 단원을 다 배워야 식물과 에너지 단원을 다 배워야 사실 이제 대답이 가능한 건데 그냥 지금 유추라도 해봅시다. 잎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잎은 뭔가 면적이 넓고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라는 거는 그 초록색인 색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갑자기 초록색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는 우리는 색이 없잖아. 봐봐. 물론 이렇게 살색이라는 색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멜라닌이랑 어떤 색소 때문인 거고 사실상 거의 우리는 많이 색이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각질 같은 거 떨어뜨려 봤어요. 그럼 약간 하얀색인데 반투명한 하얀색이죠. 약간 세포 색깔이 원래 약간 그런 색깔인데 그러니까 색이 없다고 봐야죠. 무색인데 초록색이라는 건 약간 어떤 색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잎이 초록색이면서 면적이 넓단 말이죠. 그게 무슨 역할을 할까? 아까 광합성을 할 때 빛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면적이 넓으면 약간 빛을 받아들이기 좋을 거고 초록색인 뭔가 색소가 있으니까 그 색소가 어떤 역할을 하겠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유추는 아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다. 잎이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면적도 넓고 거기에 색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광합성 작용 때문에 아까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포도당이 나왔는데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 양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양분이라는 거는 결국 두 개로 갈라지죠. 식물 자체가 쓰기도 하고 식물 자체가 자기가 살아가는데 쓰기도 하고 또는 저장을 많이 하죠. 저장을 하면 보통 이걸 인간이 따서 먹는 거죠. 그죠?
인간이 이렇게 따가지고 먹으면 그 양분이 이제 식물계 자기께 되는 거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은 감자가 이제 어두운 곳에 심은 감자보다 크기도 굵고 더 많은 숫자의 감자가 줄기에 달린다. 이런 거 이제 실험해보면 재밌긴 할 텐데 오래 걸리죠. 우리 학교에 텃밭 있는 거 알아요? 텃밭에 사실 이런 실험 해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맨날 오면 그냥 너네한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지금 힘들죠. 온라인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광합성 작용 때문에 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잎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약간 햇빛이 더 잘 드는데 심은 감자는 더 많이 먹은 인간인 거죠. 그죠? 더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되게 성장기에 중요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했는데 자, 생장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지금 생장은 자란다는 거죠. 성장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성장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성장은 마음이 성장할 때 할 때도 성장을 쓰잖아요. 얘는 생장, 진짜 뭔가 길이가 늘고 두께가 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식. 아까 보면 꽃이 피고 나서 여러 개의 새끼 감자들이 달렸었죠. 이런 번식. 그 다음에 잎에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이게 주요죠. 주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호흡. 이것도 호흡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광합성과 호흡이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생장과 번식은 뭐 잘 다루지 않고요. 우리가 요번에 말하는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식물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식물과 에너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냐의 과정이야.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어.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을 거고 이 양분을 호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해해. 그러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식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거야? 결국 광합성으로 시작을 해서 호흡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지 이제 강의 목록에 있는 거 이제는 진짜로 프린트를 하셔야 되고 124쪽 이제 볼게요. 124쪽. 자, 핵심 개념은 광합성의 장소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광합성이 아까 약간 어떤 건지 이제 뭐 양분을 만든다,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빛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해서 뭐 포도당이랑 뭐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살짝 배워봤는데 실제로 그럼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아까 약간 힌트가 있었죠. 잎에서 일어난다. 근데 잎에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냐? 잎 전체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제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냐?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냐? 그리고 이 두 개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험으로 밝혀냈을까?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뭔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직접 대면 수업 때 해볼 예정입니다. 그죠? 자, 사실 뭐 생물은 굉장히 쉽습니다. 생물은 외울 것만 외우면 뭐 전기와 자기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계산도 없고 쉽죠. 근데 쉬운데 이제 그러니까 생물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약간 과학자들은 어떻게 실험으로 얘네를 밝혀냈을까?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광합성이 뭐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는 건 많이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기계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까지 뭔가 싹 뚫고 있어야 뭔가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잘 풀리게 되겠죠. 기말고사 때. 자, 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학습 목표도. 자, 여기 보면 좀 당황스럽네요. 노란색에 파란 눈을 한 이제 노란색 머리에 파란 눈을 한 헬몬트라는 이제 과학자가 지금 뭔가 화분에다가 뭐 흙을 뿌리고 있는데 자,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교과서 124쪽 맨 위에 이제 쓰면서 한번 봅시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흙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물만 주고 키워보자. 우와, 잘 자랐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하구나. 나무는 5년 동안 물만 먹고 자란 것일까? 자, 나무는 5년 동안 물만 먹고 과연 자란 것일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당연히 아니겠죠. 물만 먹고 자란 거 아니라는 거 아까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 헬몬트라는 학자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물만 주고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버드나무의 그런 키로수와 흙의 키로수의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듯 식물이 흙을 먹고 자라는구나. 뭔가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흙을 먹고 자라는구나. 근데 흙은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났어? 그럼 흙이 빠진 무게만큼 버드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흙은 0.06kg 변했나? 이 시절에 0.06kg이면 거의 안 변한 거거든요. 60g이잖아, 60g. 그죠? 60g 얼마든지 실수로 잴 수도 있는 그런 그램. 버드나무는 근데 몇 킬로가 늘었어? 무려 계산이 안 되는데. 자, 74.47kg? 이렇게 늘었죠. 74.47kg.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맞아 아니야? 흙을 먹고 자란다? 흙만 먹고 자라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있나 보다라는 결론을 이제 헬몬트가 내린 거죠. 그래서 보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럼 흙이랑은 전혀 관련도 없죠. 그죠? 흙이 관련이 없진 않은 게 흙이 이제 흙이 보통 흙은 미세 입자잖아요.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물을 가둬둬서 이제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제공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을 주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걸 흙이 저장을 하는 거죠. 해줘서 계속 뭔가 주기적으로 식물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제 물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도 흡수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자란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자란 것이다. 그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반대로 빛이 없으면 광합성도 안 된다. 그럼 헬몬트가 반대로 여기다가 검은 천막을 쳤어. 이 식물에다가 검은 천막을 이렇게 씌웠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검은 천막을 이렇게 씌웠어. 그러면 얘 자랐을까? 이렇게 흙이랑 물 다 줬어도 안 자랐겠죠. 그래서 요런 거 앞으로 요런 실험이 이제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실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합성이 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광합성이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빛광자고 합성, 무언가를 합성한다. 양분을 합성한다. 즉,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의 장소는 식물세포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어디서 일어나냐면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엽록소라는 색소. 자, 봐봐. 이게 세포야. 지금 원래 식물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되는데 식물세포 실제로 현미경으로 우리 보겠지만 식물세포 네모나진 않아도 이렇게 각을 이렇게 져서 생겼어요. 진짜로. 왜냐면 단단하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벽이 있어서 단단해요. 이 단단한 세포 안에 이렇게 뭔가 초록색으로 염색을 안 해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엽록체입니다. 근데 이 엽록체가 자세히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엽록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이야. 뭔 소린지 알겠어? 이렇게 초록색이야. 이게 뭐냐면 엽록소인 거죠. 엽록소가 뭐냐면 초록색 색소입니다. 색소. 이 색소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색소에 어떤 광합성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광합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현미경으로 본 식물세포 사진입니다. 약간
약간 덜 식물세포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약간 둥근 모양이네요. 보면은 지금 뭔가 초록색의 무언가 있죠. 이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미경의 이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초점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뭔가 두근두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형질이 이제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질이래. 이런 어려운 단어를. 엽록체가 이제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포 안에 있는 액체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현미경에 있는 나사를 돌리면서 이제 뭔가 초점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초록색이 이제 여기 엽록체인 거죠. 우리 학교 현미경을 아직 선생님이 못 봤는데 이게 아마 한 400배 정도일 거예요. 이제 성능이 좀 좋은 학교 현미경은 1000배까지도 되거든요. 1000배 확대해보면 그 알갱이가 보여요. 진짜 그 초록색 알갱이가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잎을 구성하는 세포 속의 엽록체. 자, 여기 보면은 얘는 200배밖에 안 되니까 아까보다 훨씬 작게 보이죠. 얘는 400배고 얘는 200배인 거죠, 지금. 200배만 보면 이렇게 진짜 작게 보인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물세포가 각이 져 있는데 얘는 이제 검정말이라고 얘는 식물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조류죠, 조류. 식물과 가까운 바다에서 사는 애들인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식물은 아닙니다. 식물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얘도 이제 식물세포, 원시적인 식물세포가 있고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엽록체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가 보인다. 그래서 이 엽록체에서 뭐가 일어난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이 뭐다? 빛으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그게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직접 해보긴 할 건데 한번 실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해보기 125쪽 지금 보면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맨 처음에 학자들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고 필요한 물질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이걸 그럼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학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밝혀냈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말, 뭐 푸른색 BTB 용액. 얘들아, BTB 용액의 특징이 있어요. BTB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지시약이 뭐죠? 산성 염기성을 파악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노초파 기억하세요? 노초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푸른색이라는 건 원래는 약간 지시하기 염기성을 띠고 있었다는 뜻이죠. 괜찮아요? 염기성을 띠고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맨 처음에 숨을 불어넣는 거 봤어요. 이거 하다가 마시는 친구들 이제 되게 배가 아플 수 있는데 뭐 죽지는 않고요. 그죠? 처음에 맨 처음에 노란색으로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하죠? 숨을 불어넣죠. 숨을 불어넣어. 우리가 숨 쉴 때 들이쉴 때는 우리가 뭔가 산소를 마신다 하고 후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라고 하죠. 뭐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산화탄소 비율이 많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비율이 많은 이 날숨을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CO2인 거 아나요? CO2? 괜찮아요? CO2인 거 알아요? 그럼 얘는 물속에 물이 H2잖아요. 얘가 이산화탄소고 얘가 물이죠. 맞나요? 맞아요. 물이고 얘가 물이죠. 그럼 얘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어떻게 나뉘냐면 H 플러스와 CO3로 다시 나눕니다. C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이고 EH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죠 항상. 요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죠? 얘가 결국 산성이란 얘기죠. 어려운 얘기였는데 결국 이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생물에선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면 알아야겠지만 필요 없고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뭐다? 산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산성이 된다. 왜냐면 요 H 플러스 때문에 산성이 된다. 그래서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뀐다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었죠. 자,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B 용액, 노초파 오늘 얘만 이제 외워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실험 영상 다시 보고 어떻게 실험 진행할지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증명해냈을지 한번 봅시다. BTB 용액, 노초파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대면 수업 때 봐요.